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유아들의 문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아마 자녀 지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서 여러 어머님들하고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특히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의 그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은 이것을 전문으로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유아 교사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꾸지람을 하시거나 심할 경우에는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렇게 별나진 않았는데 어머님께 혼이 나기도 하고 회초리로 맞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벌을 사용해서 제가 어렸을 때처럼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사용해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행동이 반듯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도 지금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벌을 받으면 아이들이 대개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벌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벌은 잠시 동안 혹시 그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벌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이게 벌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동학대로 여러분들을 신고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것이 현재 우리 부모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자녀 양육 또는 교육에 있어서 어떤 멘붕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벌을 줘서 문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배울 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또는 선생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해보면 이전에 저희들이 배운 것이 이것뿐인데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결책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벌이라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벌에 비하면.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양육되어지면 아마 나중에 컸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들은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않고 그냥 정상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가 이게 나쁜 짓을 한다든가 뭐 뛰어다니면 안 되는 곳에서 막 뛰어다닌다든가 이런 정상들, 왜 얘가 뛰어다니고 욕을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은 두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정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인을 다루지 않고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행동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아까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그냥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하겠죠.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 자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는 아이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교육, 초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어떤 대처 방식을 취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는 문제 행동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성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할 수도 있고 지적으로 미성숙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 식당 같은 데 가면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어른들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다닌다 하면 그것은 문제 행동이겠죠. 근데 아이들은 원래 그 나이 또래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들의 행동이 어린애 같은 행동인지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들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성인과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를 들어 보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이 아이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그 행동을 문제시하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 뒤에서 확 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아이들을 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또는 그 아이들의 그런 어떤 발달의 정도를 이해해서 그 발달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지 이 아이의 나이에 맞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건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아기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지를 이해해야 아이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꼭 이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기대를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이들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문제시하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이들의 발달과 관련된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른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문제 행동들을 한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개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우리는 재미가 없더라도 억지로 참으면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금방 다른 행동, 선생님들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아이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거나 주목받고 싶은 행동을 했는데 부모님이 칭찬해 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이 시기에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애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문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또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딴 친구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어 쓰는 데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을 보고 그 소유물을 나누어 쓰라고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아이의 그런 소유권을 갖다가 존중해 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친구들이랑 형제 자매들이랑 물건을 나누어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미운 3살 이런 말 많이 쓰고 영어로 terrible 2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문도 지가 열어보려고 하고 열쇠도 지가 사용해 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더뎌지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이들을 문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행동이 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으면 그걸 그냥 수용해야 되고 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기대를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욕구가 있다고 하면 그 욕구를 채워주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많은 문제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도 했고 제가 그동안 많은 가르침과 저희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미래의 우리 자식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한번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